살다 보면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나를 향해 웃어주고 세상이 모두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기분. 바텐더가 되는 게 꿈이었던 나에게 갑자기 칵테일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자리를 바로 내어주고 내 앞에 이쁜 여자의 지갑이 떨어지면서 그 여자와 눈빛 교환에 약간의 스킨십까지. 다른 손님은 갑자기 나한테 고맙다면서 팁까지 주네. 점장님이 내 쪽으로 넘어지면서 나 때문에 다행히 안 다치셨어.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키스까지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날. 1992년 5월 17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의 한 술집에서 가게를 개업한 지 2년째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바텐더 그리고 서빙 직원들, 점장에 총 5명 정도가 모여 일찍 장사를 끝내고 술집 안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 메리트가 점장한테 취해서 점장님한테 술주정해도 오늘은 봐주실 거죠? 라면서 너스레도 떨고 이 가게에서 함께 일한 지 6개월째가 된 켄을 보고 이 점장이 너 벌써 일한 지 6개월이나 됐더라? 시간 참 빨라. 너 꿈이 바텐더라고 그랬었나? 여기서 잘 배워둬.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웃으면서 켄이 여기 처음 왔을 때 한 달 동안은 깨먹은 술잔값이 월급보다 많았다면서요? 호호호호. 또 다 웃고 화기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술자리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손님 2명이 들어온 거예요. 술 가져와! 당연히 직원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 끝났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용하고 술 갖고 오라고. 막무가내야. 점장이 나서서 잘 타일러 보내려고 했지만 이 두 남자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게 안에서 싸움까지 일어났어요. 그놈들이 이 점장님을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 막내 직원인 메리트가 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끌고 나갔는데 와, 메리트 싸움을 엄청 잘해. 2대1로 그냥 혼자서 이 두 남자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메리트가 이 두 사람을 다 해치우고 다시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와, 너 싸움 잘한다. 어쩐다. 막 그놈들 미친놈이다. 막 술자리를 막 하다가 술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술이 다 떨어졌네요. 제가 창고에 가서 더 가지고 올게요. 이 메리트 홀로 술을 가지러 창고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이때 이 점장님이 얘가 왜 이렇게 안 와? 내가 가볼게 라고 하면서 창고 쪽으로 향했는데 창고 쪽 계단에서 메리트가 총에 맞아 사망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더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소식을 듣고 한 취재진이 찾아왔어요. 그 취재진은 바로 미국의 한 방송사 PD.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취재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고 취재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미국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범죄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모스트 원티드라는 프로그램에 방영하기 위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진행 방식은 똑같았어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캔부터 직원들, 점장까지 모두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게 그대로 얼굴까지 노출된 채 방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파티 중에 갑자기 찾아왔었던 두 남자, 이 미친 두 남자. 죽은 메리트의 몸에서 나온 총알을 조사해 보니까 이 용의자 2명이 한 총기상에서 사간 총과 같은 총알인 게 확인된 거예요. 즉, 이 두 남자가 범인.
미국의 유명 방송사에서 매주 방송되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모스트 원티드는 매주 2개의 사건을 보여주고 그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적으로 수배하는 형식으로 무려 17년 동안이나 방송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월시라는 옆에 남자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어요. 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같은? 유괴범에게 하나뿐인 아들 아담을 잃어버린 후 범죄 퇴치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던 그는 아메리칸 원티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전격 발탁돼서 10년 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앞서 말씀드렸던 술집 살인 사건을 바로 그 주에 방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존 월시는 아들이 그리워서 매일같이 아들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방영을 사흘 앞둔 시점에 또 똑같이 아들 묘지를 찾아갔는데 이때 우연히 7살의 어린 아이 마이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 바로 옆에 묻혀 있었던 한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은 아들을 잃었는데 이 마이클은 엄마를 잃었던 거예요. 엄마가 총을 맞아 살해를 당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목격했었다고. 그렇게 마이클과 짧게나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마이클이 아저씨 나쁜 사람 잡아주는 사람 맞죠?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나쁜 사람 잡아주는 거예요? 라면서 자기 엄마를 죽인 사람 좀 잡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 운명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마이클의 사연을 들은 존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우연히 아들 묘지에서 만난 마이클의 사연을 들은 이 존은 술집 살인 사건과 함께 나갈 사건으로 마이클의 엄마인 한나 살인사건을 공개 수배하자고 프로그램 PD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PD는 당연히 이 말에 반대했어요. 방송까지 4일 남았다. 취재는 언제 하며 언제 편집해. 그리고 그거 알아보니까 경찰도 단서가 없어서 손 놨더라. 범인 잡을 확률 0%다. 그냥 원래 준비하던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하자. 그 아이 사건은 더 준비해서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데요, 제작진이 앞서 말씀드렸던 술집 살인 사건 다음에 방영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미국 국회의원 이제 자식이 사기당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윗선이 이제 알아보고 이거 해라 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살인 사건도 아닌 사기 사건, 그거 하자. 이에 너무 화가 난 존은요, 경찰이 손에 놨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는 거 아니야. 강도한테 엄마가 무참하게 죽어가는 걸 아이가 봤다잖아. 불쌍하지도 않아? 도와주자고. 이대로는 나도 못해. 진행자 없이 하든가 다른 진행자를 알아보든가 해.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마이크 사건 방영 안 하면 나 안 한다. 제작진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거 어떡하냐.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이때 국회의원 사기 사건이 해결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거 방영하려고 했는데 해결됐다고 범인 잡았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뻥크 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레 존이 얘기했었던 마이클의 사건을 방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술집 살인사건과 한나 살인사건 2개 이번 주에 방영하자. 그렇게 급하게 한나 살인사건의 조사와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제작진은 최면술사를 불러서 7살 마이클의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했어요. 당연히 모든 건 촬영됐습니다. 한나 살인사건. 사건 현장을 본 사람은 한나의 7살 난 아들 마이클뿐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클의 기억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최면을 통해 마이클이 기억해낸 범인의 모습을 토대로 몽타주까지 제작이 됐고 드디어 2 사건의 방송날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수사관이 되는 시간, 아메리칸 모스트 원티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술집 살인사건이 방영됐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에 인터뷰를 했던 술집 직원들 모두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어요. 메리트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보고 싶다고, 나쁜 새끼들 꼭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 술집 살인사건의 보도가 끝날 무렵 한 손님이 칵테일을 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점장이 이제 다 봤으니까 일들 합시다. 켄은 어서 가서 주문 받고 캐롤린 너도 TV 끄고 어서들 움직여. 그렇게 켄은 주문을 받기 위해 바로 손님에게 향했고 다른 직원들 또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직원인 캐롤린이 TV를 딱 끄려고 하는데 딱 이때요. 엄마가 강도에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최면에 걸린 아들 마이클은 그 범인의 얼굴을 조금씩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이클의 최면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클이 하는 소리가 짧은 머리에 눈은 갈색이에요. 목에 십자가의 해골 문신이 있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 이름을 켄이라고 말해요. 아? 목에 문신, 이름이 켄? 이 술집 살인사건의 종업원 이름도 켄이고 이 켄도 목에 문신이 있는데 이 방송 장면을 주문 받느라 바빴던 켄 빼고 술집 안에 있었던 손님 그리고 나머지 종업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모두 순간적으로 한나를 죽인 범인이 자신들과 한 공간에 있는 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켄이 없는 사이에 그 잠깐의 순간에 다 같이 본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켄은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바텐더에게 갔습니다. 칵테일 줌벅 하나 주문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다만 프로그램을 이어보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바텐더가 갑자기 켄, 너 바텐더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지? 그거 줌벅 네가 만들어봐. 방송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만약에 켄이 이 방송을 본다면 도망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고 제보할 시간을 끌기 위해 바텐더는 그에게 일을 시켰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여자 손님은요. 일부러 켄 앞에 지갑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가 TV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바텐더가 방송국으로 제보 전화를 하는 그 순간 남자 손님은 켄에게 팁을 주는 것으로 시선을 따돌렸고요. 술집의 점장은 켄에게 넘어지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캐롤린은요. 켄에게 키스를 하면서 TV 속에 바로 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TV를 꺼버렸어요. 이렇게 모두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술집 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범인 잡는 거를 도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두 편의 살인사건을 방송했는데 첫 번째 사건의 목격자가 두 번째 방영된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던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짜여져 있었던 운명의 고리처럼 존이 아들의 묘에서 우연히 마이클을 만났고 정해져 있었던 사기 사건이 해결되는 등 우연의 연속으로 같은 날 방송을 하게 된 두 개의 사건. 그리고 그중 한 사건의 목격자가 바로 뒤에 방송된 사건의 범인이었던 놀라운 사건. 옆에가 실제 켄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각자의 기질을 발휘한 술집 안 사람들로 인해 막을 내린 이 기막힌 체포극은 결국 신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불변의 진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날 한 프로그램에 방영된 사건 중 한 사건의 목격자가 바로 뒤에 방송된 사건의 범인이었던 기가 막힌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